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스승 아닐까요? 어릴 적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세상을 배우던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던 선생님, 험난한 사회생활 속에서 방향을 잡아준 멘토, 혹은 삶의 깊은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던 인생의 선배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분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교육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도를 나누는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즉 삶의 진리와 올바른 도리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퇴계 선생님의 고귀한 말씀을 통해 스승과 제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이나 젊은 세대에게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교육적인 행위를 넘어선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교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향점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정신적인 성장을 돕는 매우 깊고도 특별한 인연을 의미합니다. 스승은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한 인간의 도덕적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인생의 험한 파고를 헤쳐나갈 지혜를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묵묵히 등대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이 전하는 지식과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승의 마음과 정신, 삶의 태도까지 본받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계승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도를 함께 나누는 길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길벗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동행하는 친구를 넘어 같은 길을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탱해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이 도를 함께 탐구하고 실천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스승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등불과 같습니다. 제자는 그 등불의 따스하고 밝은 빛을 따라 미지의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사람이지요. 등불이 없다면 길을 잃거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듯이 스승은 제자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며 때로는 닥쳐올 위험을 미리 경고하여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과 지혜는 제자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됩니다. 하지만 제자는 단순히 그 빛을 수동적으로 받는 데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운 가르침과 정신을 자신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체화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스스로 빛을 내어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또 다른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스승에게 배운 가르침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 전하는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심오한 비유입니다. 이는 학문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인류의 지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순환적인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혹은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스승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거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제자를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퇴계는 당대의 학자들, 예를 들어 김인후 선생이나 조식 선생 등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학문적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는 이러한 학자들을 단순히 동료 학자로 대한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스승처럼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경청하며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끊임없이 더했습니다. 학문의 길에서는 나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배울 점이 있는 이에게는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평생토록 잃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실천하며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진 깨달음과 실천의 지혜를 제자들에게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학문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실천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퇴계의 제자 교육은 단순히 경전의 구절을 해설하거나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학문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이전에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학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내면의 수양과 인격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경 사상을 제자들에게 주입하고자 노력했는데, 경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항상 깨어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지식은 도덕적 실천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교육 철학의 확고한 핵심이었습니다. 지식은 인격 수양을 위한 발판일 뿐 결코 지식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도산서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때로는 학문적인 질문에 깊이 있는 답변을 주고 때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학문적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여 개별적인 맞춤 교육을 제공했으며 끊임없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자들로 하여금 학문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스스로 탐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내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제자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학문에 임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아가 배운 바를 자신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힘을 길러주려는 스승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제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퇴계의 폭넓은 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제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 인격을 완성해 나가도록 이끄는 스승의 깊은 사랑과 무한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퇴계의 교육 방식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 급급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궁극적으로 인격을 성장시키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니어 세대는 삶의 다양한 경험과 깊이 있는 지혜를 축적한 존재로서 손주들이나 젊은 세대에게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계가 강조했던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전인 교육의 현대적 적용이자 세대 간의 지혜로운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의 고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어떤 스승의 자세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의 후손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겪는 고민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섣부른 판단이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고 깊이 공감하려 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시대적 배경, 문화적 차이,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해하려 할 때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범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인내와 지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존중과 배려의 방식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됩니다. 퇴계 선생이 스스로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살며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따를 만한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 이전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셋째, 나눔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경험과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겪었던 실패의 경험에서 얻은 값진 교훈, 난관과 역경을 극복했던 지혜로운 순간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나눌 때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통찰과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잊힐 수 있지만 진심이 담긴 경험과 마음은 영원히 기억되며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어떤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말대로 해.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훈계하기보다 내 마음이 지금 어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니? 라고 먼저 그의 감정에 공감하고 질문을 던지며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봤단다.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자신의 경험을 부드럽게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도록 돕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젊은 세대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성장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는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지혜를 나누고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퇴계 선생이 말씀하신 도를 나누는 인연을 현대에 맞게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고귀한 말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히 교육적인 역할 분담이나 일시적인 가르침을 주고받는 제한적인 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탐구하며 올바른 도리를 함께 나누는 깊고 지속적인 인연이며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는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스승은 어둠 속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자 길잡이이며 제자는 그 등불의 빛을 이어받아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어둠을 밝힐 또 다른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자녀, 손주 혹은 주변의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지혜와 바른 가치관을 전해줄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역할이나마 기꺼이 스승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퇴계 이황 선생이 강조했던 것처럼 도덕적 수양과 인격 함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혹은 주변의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스승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성찰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삶의 귀한 지혜 한 조각을 기꺼이 나눠보세요. 그것이 바로 퇴계 선생님이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진정한 스승의 길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금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계 선생님의 또 다른 위대한 가르침이자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거경과 궁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